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 71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와우.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아, 따스한 봄 햇살이 축구를 부릅니다. 하지만 축구는 대답이 없지요. 네. 불러도 대답이 없는 대답을 그 녀석. 못하는 거 아닌가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죽고 싶도록 축구 보고 싶은 잔인한 축구십니다. 4월입니다. 네. 오프닝 멘트에 신경 많이 쓰시는데요. 그래도 거의 축덕축덕은 뭐. 달립니다. 달립니다. 달려봅시다. 주시은 주바페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거꾸로 안녕. 얘기했네요. 안녕하세요. 주시은 주바페 본명이 아나운서. 주바페가 돼버렸네. 어감이 너무 안녕하세요. 좋아요, 바페가. 주시은입니다. 요즘 주배우라고 불리는. 네. 아, 그런가요? 한번 방송이 나갔나요? 모르겠어요. 아이고. 근데 본인이 그거 안 본인도 챙겨보세요?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네. 모르는. 그거 나가면 근데 이렇게 알려주시면 나갔구나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제보가 들어오니까. 빡빡한 스케줄을 보내고 계신데 오늘도 지각이죠? 네. 네. 상습 지각생이에요. 이거 우둔치 어떡합니까? 않은 지각이에요. 지각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저희 프로 축구단에서도 지각비 이거 크게 받지 않습니까? 네, 모르겠고요. 네. 제가 너무 듣고 열분을 싶어서 토했네요. 듣는 게 아니라는 점 우리 네? 청취자 그렇죠.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뭐야, 우리만 나쁜 사람 된 거, 우리만 모르는 사람 된 거잖아요. 댓글에 모르는데 달릴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박진영 뽕 작가 나왔습니다. 네. 거꾸로 얘기한다. 뽕 작가 박진영 나왔습니다. 비디오 모그 잘 봤어요. 지난번에 벨라루스 마네킹 아. 벨라루스 재밌게 마네킹. 봤어요. 아주 엔딩이 멋졌어요. 아, 그걸로 댓글이 많이 달렸죠. 발리슛 하는 장면에서 딱 스틸을 잡고 그거를 발리슛을 하는 게 이제 시옷자 모양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투표 도장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딱 디졸브를 하면서 투표합시다. 아, 그러고 끝내더라고요. 그 인터넷 밈이라고 하죠. 축구 커뮤니티에 그게 옛날에 제라드 선수가 약간 헛발질하는 게 대표적으로 아. 한번 돌아갔고 그게 축구 장면을 보다 보니까 이거 약간 하면 어울리겠다 싶어서 딱 했더니 댓글 반응이 좋더라고. 이게 조회수도 조회수지만 댓글에 약간 뭐 약발았네 이런 댓글 달리면은 센스 만점.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일부러 약바는 편집을 많이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에 파스 붙였네요. 파스는 잠을 잘못 아 그렇구나. 나 약하고 파스 약. 일 열심히 해서 붙인 줄 알았네. 일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 하도 목 뻣뻣하게 세우고 다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요새 좀 제가 조회수가 잘 나가거든요. 좀 목이 저격 힘들어가고. 좋았다. 약 발고 이게 머리 흔들다가 네, 그래서 붙였다는. 목이 그러다 한번 큰코 삐끗했다는. 다칩니다. 잠잠하게 있어야죠. 네, 그리고 우리 하성룡 기자. 네, 추갈못 하성룡입니다. 요즘엔 뭐 축구를 안 하니까 네. 뭐 알든지 모르든지 다 추갈못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성룡 기자는 요즘 할 게 없어서 어떻게 해요? 축구도 안 하고. 사과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뭐 사과라도 하셔야 되는데. 참 질문도 줄고 네. 댓글도 줄고 하트도 줄고 하트도 줄고 여러분. 관심도 줄고. 그러니까 왜 정말 그러세요? 기상치레입니다. 연명하기가 힘들어요. 저희 네. 축덕수덕도 사실. 근데 이번에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질문이 일요일까지 안 들어왔죠. 그래서 월요일 밤에 늦게 들어왔어요. 일요일 밤에 늦게 들어와서 그 질문으로 저희가 분량을 꽉꽉 늘려가지고 쭉쭉 늘려가지고 아, 오늘 질문은 하나당 전화 연결 한 개씩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제는 네. 채경사 따라잡기. 그래. 오늘 영화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것 책덕속덕으로. 같아요. 예. 채경사 따라. 아니 지난번에 그 질문이었나 댓글이었나 콜라보 해달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네, 우리가 꾸준히 있었죠. 매정하게 거부를 했더니 그럼 니네가 한번 해봐라고 이 주제를 던져주신 것 같아요. 저격이었군요, 이거. 네, 일단 뭐 댓글이 딱 2개 올라와 있는데 네. 한마디 해주시죠. 맨- 2마디 해주셔야 되겠구나. 멘털의 1년인 서울 이렇게 읽는 건가요? 멘털 네. 에일리언 서울이었죠 그때. 에일리언 멘털 서울. 에일년인 서울. 네. 네, 와! 에일리언 인 서울. 손흥민과 군대 축구 끝내주는 평생 경험이 되겠네요. 이천수 선수가 직접 전력 강화 팀장에 대해 설명해주는 축덕숙덕. 역시 정보력과 섭외력이 최고네요. 이번 주도 야. 잘 들었습니다. 전략가 감사합니다. 실장. 여기도 팀장. 팀장. 자꾸 좌천을 시키죠. 예민합니다. 그러네. 여기도 이천수 이렇게 실장 되네. 예민합니다. 전력 강화 이거는- 팀장으로 강등시켜주신. 이분도 팀장님을 알고 계셨나 봐요. 저희가 소소하게 아주 좋은 섭외들을 네, 전력 강화 실장님 모셨죠. 그리고 보기 드물게 유튜브에 댓글이 달렸어요. 너무 실명 같은 닉네임이 김옥자님이 옥자. 옥자 재밌죠. 네. 영화. K리그 빨리 개막했으면 좋겠어요. 그립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참.
프로야구는 오늘 일정을 발표한다고 해요. 시즌. 어떻게 이거 일단 전망을 5월 하면 또 큰일 나겠군요. 5월 이게 저주받은 타이밍. 아마 1일 아니면 5일 날 개막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1일이 5월 초.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무관중으로 할까요? 아마도 네. 아마도 만약에 관중을 입장시켰다가 큰일 나죠. 또 만약 확진자가 나온다면은 다시 뭐 네. 자, 원래 기약 없이 그 문을 닫아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날 부근으로 해서 그 5월에 진짜 이 스포츠 붐 아니겠습니까? 막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그런데 아직 K리그는 기약이 아직도 없습니다. 좀 논의를 같이 해볼 시기가 된 것 같긴 한데 어떤가요? 알아봤는데 일단은 지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이 4월 19일. 19일 날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K리그 대표자 회의라든가 아니면 이사회를 열어서 5월 중 개최로 지금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 K리그들이 이제 기자들하고 뭐 티타임 비슷하게 만나는 날인데 저희는 축덕수덕 때문에 거의 못 가요. 그래서 이제 항상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오늘 K리그에서 뭐 잠깐 얘기한 거는 일단 뭐 하성룡 기자 말대로 일단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생활 방역으로 일단 전환을 하게 되면 그때 논의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K리그가 27라운드로 축소하면 최소 575억 매출이 감소가 예상된다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타격이 크죠 아무래도. 연맹 손실액 포함이죠. 그렇겠죠. 네. 이게 K리그 뭐 1, 2부 입장 수익 뭐 다 연맹 포함해서겠죠. 광고 575억이면 수익까지. 뭐 그리고 좀 부풀렸을 수도 있고요. 이게 구단이 자체적으로 전망을 해서 낸 걸 그렇죠. 자료를 예. 이제 수집한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 27라운드로 축소가 이제 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 이게 되는 것 이렇게 같아요.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22+5로 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간절했던 때가 있었나? 그러니까요. 그렇죠. 선수도 팬들도. 저는 약간 선수들이 몸 상태가 좀 잘 준비가 돼 있는지 오히려 부상 많이 당할까 봐 그것도 걱정해요. 한참 또 날씨 좀 한참 어떻게 보면 더워질 때 그럴 때 경기 뛰기 시작해 갖고 훈련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래도 다행인 게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 뭐 구단 관계자 뭐 감독들도 확진자들이 막 나오는데 네. 우리는 아직은 선수 없어요. 근데 굉장히 그 감염 예방을 아주 철칙을 잘 지키고 있어요.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일단 취재진을 허용하지 않는 외부 인사를 아예 허용하지 않는 곳이 많고 또 뭐 지난번에 이천수 팀장 안에 실장님이 네,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이렇게 일단 선수들 그 합숙하면서 외부와 접촉 차단하고 또 뭐 야구 같은 경우는 그 미혼 선수들은 그냥 아예 합숙을 계속해서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우 싫겠다. 그리고 뭐 외부 이렇게 마트 가서 뭐 필요한 거 사올 때도 프론트들이 직원들이? 가서 사오고 프론트들조차도 그 클럽하우스에 못 들어오게 한다고요. 일부 구단들은 프론트와 선수단과 접촉을 많이 이제 사실 뭐 구단 차단하고 내에서 있죠.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이제 거네요. 선수들이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네. 선수들이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상황에서 선수들이 만약에 걸리면 큰일 나니까. 리그 그런 전체. 조치들은 잘 하고 있어서 아마 일정이 잡히면 그 좀 뭐 어렵지 않게 그러게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4월 19일이 지나서 한 다음 주쯤 되면은 대충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5월 개막이 그래도 좀 희망적인 것 같긴 하네요. 최근에 뭐 감소세도 그렇고요. 제 생각에 뭐 개막 후 몇 경기 한다, 개막이 언제 한다보다 관중을 있냐, 무관중으로 하냐 이거 두고 구단 사이에서 좀 이견이 많이 갈릴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가능성으로는 무관중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일단은 무관중으로 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아닌가 거, 네. 싶습니다. 무관중으로라도 진행을 빨리 해야 네. 현재 손해를 막을 수 관중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4개 나라에서 리그를 하고 있는데 관중 들어오는 나라는 딱 한 나라. 벨라루스. 마네킹도 들어오는 벨라루스에서. 희한한 나라요. 근데 벨라루스가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보니까 제가 오전에 확진자를 봤는데 1,000명이 되기까지 한 달이 넘게 걸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3,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3,000명이 넘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1,000명에서 3,000명 넘기까지. 근데 굉장히 순식간에 불어났네요. 급증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도 벨라루스가 지속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거기 벨라루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얘기하고 갈까요? 아니면 뒤에 나중에 따로 할까요? 벨라루스 얘기. 뒤에 따로 하죠. 네. 자, 그러면 질문 순서로 가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입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갑자기 왜 또 코너입니다. 없었을 수 있는
이분이 없었다면 이번 이번에 주는 코너가 없었을 없었죠. 수도 예.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이재현님 진짜. 네. 이재현님 질문 경쟁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국내 축구든 해외 축구든 목말라 있기에 계속 질문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죠. 패널분들이 추천하시는 축구 관련 영화가 있나요? 유명한 작품으로는 골 시리즈, 우리나라에선 책으로 더 유명한 피버피치, 지난 방송에 잠깐 지나간 인천 유나이티드의 다큐 비상, 비슷하게 넷플릭스에서 히트친 다큐 죽어도 썬더랜드 등이 제가 알고 있는 축구 관련 영화인데 그 외에 추천해 주실 만한 영화 혹은 책 같은 게 있을까요? 더불어서 아마존에서 이번 시즌 토트넘 다큐를 찍는다고 축덕숙덕에서도 들었던 것 같은데 시즌이 멈춘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소니의 비중은 얼마나 나올지 알려주실 수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래서 최경사 따라잡기가 되는 거죠. 네. 첫 번째 코너 속의 코너 최경사 따라잡기. 하성룡 네. 기자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축구 영화 중에 뭐가 제일 재미있는 거 있냐 그랬더니 소림 축구라고 얘기를 소림 축구죠. 무조건 소림 축구죠. 그거는. 소림 축구 안 봤어요. 네. 소림 축구를 하니까 어쨌든 거기서도 네. 그 학교에서 저희 세대는 학교에서 거의 꼭 보여주는 영화 몇 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막 소림 축구, 뭐 죽은 시인들의 사회, 뭐 세월간이 뭐 이런 시리즈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이거 애들 보면 무조건 틀어주면 좋아합니다. 축구 영화가 이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다 네. 그 야구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홈레콜에서 한번 이거 축구 영화 콘텐츠에 대해서 똔똔 TV에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명언 뭐 맞아요. 얘기하는 거 있지 않았나요? 명언 맞히기 해가지고 재밌게 했었는데 봤었던 것 같은데. 뭐가 있었어요 영화가? 그때 거기 이제 이런 비상도 나왔고 음? 그때 성재 선배가 유일하게라고 해야 되나 배성재 아나운서가 이건 정말 재밌다고 말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배성재 픽. 댐드 유나이티드였습니다. 댐드? 댐이 갓댐? 갓댐 할 때 톰 후퍼 되는데 감독의 영화 댐드 유나이티드. 댐드가 어떤 댐드죠? 그냥 그 기사를 캡처 왔는데 잠시만요. 저 처음 들어본 영화. 나도 처음 들어봤는데. 내용을 속이 잠시만요. 왠지 갓댐 할 때 댐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설마 그 이겁니다. 청평댐 할 때 댐은 아니겠죠? 네. 댐이요? 네 맞습니다. 댐. 네, 네. 또 댐드 유나이티드. 청평 이게- 댐드 유나이티드. 그러니까요. 네, 2009년에 등장한 영화고요. 등장요? 네, 2009년에 등장한 영화고 1974년 당시 잉글랜드 축구 클럽의 최강팀 리즈 유나이티드에 이제 임명된 감독 브라이언 클러프의 리즈.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게 이제 그 클러프의 댐드 삶을 유나이티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조명한 네. 작품인데 축구 팬이라면 필수 관람해야 할 영화라고 하네요. 혹시 관객 수 나와 있나요? 아, 관객 수는 안 이거 나와 있나요? 국내에서 개봉은 안 한 것 같아요. 네. 배성재 선배 추천이면 믿을만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되게 재밌게 보셨다고. 진정한 축덕의 추천이네요. 그때 똔똔 TV에서 말하셨어요. 누적 관객은 11,022명입니다. 아 네. 댐입니다. 댐. 댐드 유나이티드.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주신 아나운서 준비해 왔어요. 준비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성룡 기자는 여기 지금 이거 녹음하기 전까지 인천의 비상을 보고 오셨어요? 예전에 봤다고 했는데 한 기억이 잘 안 난다면서 오늘 다시 보더라고요. 한 10몇 년 펜차 그게 관람. 2006년 개봉한 네. 영화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2005년 인천의 한 시즌 이야기를 풀로 담은 영화인데 제가 대학생 때 봤으니까 그 영화 개봉하고 직후에 바로 봤던 것 같아요. 축구 영화관 팬이라면 다 웬만하면 다 보지 않으셨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10몇 년 만에 봤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더 좀 다시 보기 빨리 이렇게 돌려가면서 봤는데도 재밌었던 게 당시만 해도 이제 선수들을 잘 모르던 선수들이 많아요 인천에. 인천이 워낙 그 당시에 스타 플레이어가 많이 시절, 없었어요. 리즈 시절.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 선수들이 여기 이렇게 있었구나 이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그 원래 지금 요새 영화 같은 것도 봐도, 그러니까 옛날 영화를 보면은 이게 조연 배우로 숨겨져 있는 지금 주연급 배우들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그런 느낌이 느낌이구나. 든다. 그런 거 보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그 당시에 인천 2005년도 그 시즌을 담은 영화 때 주로 활약했던 선수들 이름 들어보면은 지금 알만한 선수들이 많아요. 저기 그 수비수 수원 수비수로 유명했던 이정수 선수도 있고 이정수 저기 선수. 라돈치치 라돈치치. 그다음에 서울 출신이었던 김치우 서울 출신이 아니라 서울에서 유명해졌나요? 네. 거의 국대급 김치우. 멤버들이 그다음에 있었네요. 울산 이근호 이근호 그러다가 선수도 지금 있었어요? 전남에 있는 최우진 선수
뭐 최효진. 네. 그다음에 지금 인천의 현재 수석 코치인 임중용 코치가 당시에 이제 주장이었죠. 맞습니다. 이거 K리그 팬들은 지금 다시 봐도 좋아. 정말 충분히 재밌을 만한 네. 얘기네요. 아 저도 다시 보면서 이랬는데 보면서 되게 재밌게 지금 오늘 이거 오기 전에 왔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축구 기자가 아니었으니까 네. 축구단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축구를 좋아하는 저도 팬 입장이었으니까요. 음. 돌아가는구나라는 수원 걸 팬.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알고 봐도 재밌더라고요. 그거는. 음. 지금 이 구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걸 다 생리를 알고 그러면 나서도 알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 묘사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나요? 물론 어, 다큐니까 그렇기도 묘사 잘 하겠지만. 이루어져요. 왜냐면은 저는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당시 단장, 뭐 사무국장, 그다음에 뭐 구단 프런트 선수들 다 지금 알거든요. 아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의 이제 옛날 모습을 어깨를 보는 나란히. 재미들이 또 그렇지. 있더라고요. 죽어도 썬덜랜드는 20분 만에 끄셨다더니. 우리 카톡에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구나. 죽어도 썬덜랜드 얘기를 죽어도 못 보겠어요. 그렇게? 이정찬 선배가 죽기 전에 한번 봐야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도. 그리고 오늘 여기 질문에도 나와서 제가 넷플릭스 당황하고 있어 지금. 이걸 위해서 넷플릭스를 가입을 했어요. 결제까지 하셨어요? 뭐 아니야 한 달 무료? 공짜잖아요. 그래서 가입을 해서 죽어 썬덜랜드 봤더니 엄청 많더라고요. 뭐 1, 2부터 해서 이번에 시즌 2가 4월 1일에 한방. 이걸 왜 안 짚고 넘어가요? 들어온 거야? 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슬쩍. 원투펀치 시즌 1의 1편이 48분인가 그런데 24분 만에 껐는데 절반 보고 꺼버렸네. 왜냐면은 제 코드가 있어요. 코드랑 안 맞다는 게 인천의 이 비상이란 거는 이 구단과 선수와 감독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죽어도 썬덜랜드는 보니까 축구단이 매개체가 된 그 썬덜랜드 서포터즈와 네. 시민들의 이 이야기. 저는 약간 이거를 스포츠를 경제 뭐 이런 거 정치 이런 거에 결합시키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약간 제가 안 맞는 코드더라고요. 오케이, 이정찬 선배랑 말이 안 좀 맞는 빨라진 것 같아요. 코드가 안 맞는 걸로. 나는 정찬 선배 코드 안 맞아. 그래서 그때 식사 자리마다 항상 따로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아니에요. 원팀 리더십 안 읽는다니까. 주신 아나운서가 준비를 참 많이 했네. 그럼요. 총알 또 있죠? 다 쓴 것 같은데 오직 하성룡 선배만 노리고 총알이었는데. 자, 그래서 비상 얘기를 좀 더 제가 본 얘기를 좀 해보면은 인천 구단이 창단된 두 번째 시즌이었어. 창단 후 이제 창간 두 번째 시즌이에요. 그 2004년에 첫 시즌을 보냈을 때 거의 최하위권이었어요. 오. 2004년 그땐 전기 후기로 나뉘거든요. 네네네. 전기에 13위로 꼴찌하고 후기에는 4위를 해서 통합 12위를 했어요. 오. 그런 팀이 당시에 외국인 감독이 이제 중도 경질되고 감독 대행하던 장인홍 감독 대행이 이제 2005년도에 팀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 그 2005년도에 K리그 준우승을 합니다. 결국 이 팀이 창단 2년 만에 그 과정을 그린 이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다큐로 찍을 생각한 사람도 대단하네. 어떻게 그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그 스토리를 미리 픽해갖고 이렇게 찍었는지. 그래서 이 감독의 인터뷰를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2004년 후반기에 4위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당시 팬들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인천 축구에 그때부터 이제 매료됐던 팬들이 야 인천 축구 골 때린다 이런 얘기를 듣고 취재를 갔다라고 해요. 원래 비하인드 얘기로는 FC 서울을 하려고 했었는데 당시 서울의 박주영 선수 신드롬 일으킬 때였는데 거기는 하기가 어떤 뭐 좀 빠그라진 문제가 있었고 당시에 이제 인천 거칠어지고 있어 지금 멘트가. 댐부터 이상해지고 있어. 네. 인천을 왔는데 인천은 이제 장혜룡 감독부터 해서 모든 걸 다 공개한다 오케이 돼가지고 취재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당시 코칭 스태프 회의, 뭐 선수단과의 미팅 이런 거는 뭐 외부로 많이 알려지지 않는 것들인데 모든 촬영 과정이 다 담겨 있고 제가 그러니까 이거 보면 좀 이렇게 선수들이 참 착하다. 맞아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카메라들이 돌고 막 이러면은 좀 이게 꺼리는 걸 많이 하잖아요. 피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선수들이 너무 굉장히 좀 약간 고등학교 선수 같은 느낌. 맞아요. 약간 순수한 선수들의 모습도 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좀 프로 선수고 하면 나름 좀 더 자유로운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은 정말 수수하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진짜 그리고 다큐멘터리가 1년 동안 촬영한 거기 때문에 선수들과 워낙 친해졌을 거잖아요. 나중에는 되게 인간적인 얘기, 감동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딱 이 부분 짚고 가고 싶은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장인호 감독님이 그 2005년 시즌 시작 전에 이제 전지훈련 가기 전에 선수단 모아놓고 첫 미팅을 할 때 칠판에 목표를 적습니다.
이전 시즌에 12위한 팀인데 우리의 목표는 플레이오프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전기는 7승 3무 2패가 목표다라고 밝혔어요. 7승 3무 2패면 상당히 성적이 좋은 거잖아요. 선수단, 코칭 스태프 다 약간 뻥지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게 다 영상에 담겨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기에 7승 3무 2패를 해서 2등을 합니다. 와, 네, 그런 스토리예요. 역시 말하는 대로네요. 그렇죠. 그때 강원에 클럽하우스 갔을 때도 그런 거 되게 많이 적혀 있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예, 뭔가 명언이란 명언은 계단마다 다 붙어 있던데요. 한 승부욕 계단 올라갈 자격지기는 때마다 비상을 이렇게. 봤구나. 비상을 네. 봤어. 그래서 그런 이거는 거를- 인천 팬 아니라 K리그 팬이라면 충분히 공감하고 네. 재밌게 볼 수 있을 만한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이제 인천의 전성기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 전성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말하면은 그 전수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이 그 준우승한 게 K리그로만 따지면 준우승한 게 최고 성적은 맞아요 인천에. 근데 그 이후에도 플레이오프 진출한 적도 있고 상위권 한 4, 5위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2009년 뭐 13년 이 정도에 두 번 정도 있던 것 같더라고요. 인천. 최근에는 그냥 비상에 걸려 있잖아요. 네. 네. 옛날에 비상을 했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천수 실장한테 이제 비상하라고 얘기를 네. 했죠. 우리 실장님. 계속 반복하시네요. 실장님, 실장님. 팀장님 아니고. 또 있나요 얘기? 비상? 비상 얘기는 이제 끝. 네. 그래요? 끝. 비상 끝. 저도 여기서 칠 건 다 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할까요? 자, 최단 시간. 네. 저도 이제 영화 얘기를 하나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본 거는 베른의 기적이라는 영화예요. 그것도 뚠뚠 TV에 나왔었어요. 이거는 그 스위스 월드컵 1954년 스위스 월드컵 결승전 소독과 헝가리의 경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2004년에 개봉했고요. 관중은 2,786명. 네이버 평점은 8.01. 근데 뭐 당시 이 영화를 출연사에서 이렇게 소개하나요? 모르겠어요. 따라하신 느낌이다. 지금 공격하신 주맥스.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특영사를 잘 안 들어서 어쨌든 그냥 따라잡아 보려고. 저는 이 영화를 이제 극장에서 본 건 아니고 이 관중 중에 한 명은 아니 관객 중에 한 명은 아니고 아주 하도 축구 관중 얘기하다 보니까 영화 관중이라고 얘기했어. 관객이라고 하죠. 저는 집에서 이제 VOD로 봤는데 뭐 축구 영화 뭐 없나 찾아보다가 이제 베른의 기적이라는 게 있어서 네. 베른의 기적은 굉장히 뭐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그 사건이거든요. 그 당시 서독이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첫 번째 우승. 그러니까 우승 4번 했죠, 독일이. 4번 한 거 4번 맞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우승을 사과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과하죠 뭐. 대답 안 해. 외면하셨어요. 그냥 네 번 갑니다, 저는 4번. 네. 틀리면 연대 사과를 해야 돼서. 근데 이 영화는 이제 축구 영화라기보다는 좀 따뜻한 가족 네. 영화입니다. 내용 대충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러시아 포로 수용소에 있던 아빠가 12년 만에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은 11살 아들인데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동네에 프로 축구 선수가 있어서 그 아빠 없이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아빠가 없었잖아요. 11년 동안 12년 만에 왔으니까 아빠가. 그래서 11살 소년이 이제 동네에서 이제 축구하는 그 사람을 아빠처럼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축구에 굉장히 빠져 있는데 12년 만에 돌아온 아빠와 서먹서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빠는 이미 사회에서 12년 동안 단절이 돼 있었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또 가족들과도 아들도 이제 처음 보는 거니까 해서 가족 그 사랑에 그 목말라 있는 가족들이잖아요. 근데 아빠가 나름 이제 가족을 하나로 묶어보겠다고 좀 강압적인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한테 독일 소년은 울지 않는다 하고 막 혼내고 때리고 막 이러고 제일 여기서 좀 이게 성룡 기자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장면이긴 한데 아들과 아빠가 결정적으로 멀어지는 계기가 된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멀어지는 걸 좋아하나요? 좋아해요. 네. 왜냐하면 아들이 고기, 그러니까 뭐 뜯어먹나? 그렇지. 온도가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그 아들이 굉장히 그 애지중지 키우는 토끼가 있는데 이제 아빠는 그 아내가 굉장히 그 아빠를 그러니까 3남매거든요. 그 집이. 근데 그 자녀들과 화목하게 만들어 보려고 엄마가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그 엄마한테 엄마 생일인데 선물해줄 돈은 없고 하니까 아빠가 설마 토끼를? 맛있는 요리를 해요. 그날 아침부터. 설마. 요리를 해서 딱 너무 맛있게 먹어요. 아들도 맛있게 먹어. 근데 놔주고 보니 토끼가 없어졌어. 토끼가 사라졌다. 토끼가 토꼈어.
영감.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충격을 받고 가출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아빠가 멀어지는데 축구 얘기인데 자꾸 이상하게 가죠. 근데 아빠 그때 이제 소독이 하나씩 올라갑니다. 스위스 월드컵에서. 그러더니 이 아이가 아빠처럼 따랐던 그 선수가 국가대표에 뽑혀서 계속해서 골을 넣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아들한테 뭔가를 지금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토끼를 다시. 토끼를 살릴 수는 없고 뱉을 수도 없잖아요. 토끼를 다시.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신부님한테 차를 빌려서 독일에서 결승전이 열리는 베른까지 차를 몰고 갑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요. 출발해가지고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좋다. 예, 유럽은 가능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경기장에 전반전이 끝날 때 도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의 손을 잡고 들어가서 보고 결국 그 아빠처럼 따랐던 그 선수가 골을 넣고 이 경기가 정말 명승부였거든요. 그러니까 2대0으로 지다가 3대2로 역전승을 하는 그런 경기였어요. 그리고 당시 헝가리가 세계 최강팀이었고 4년 동안 단 1패도 없었던 팀이었습니다. 헝가리가. 4년 동안 예. 1패도 없었다. 다음 주에 사과하라면 사과할게요, 제가. 이게 몇 년도라고 했죠? 1954년. 우리나라가 헝가리한테 패했던 그렇죠. 그 경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영화에 간단하게 해드리고 이 스위스 월드컵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분량 빼기 위해서 스위스 월드컵이 정말 희한했던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왜 희한했던 대회였는지 스위스 월드컵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자료를 좀 찾아왔는데 우선 그 스위스 월드컵이 우리나라가 첫 출전했던 네. 대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편성과 이 경기 방식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때 16개 팀이 4개 조로 나뉘어서 각조 1, 2위 팀이 8강에 진출하는 방식인데 골 때린 거는 이 각조에 4팀이잖아요. 네. 근데 두 팀에게 시드를 배정합니다. 근데 시드를 당신은 뭐 피파 랭킹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추첨으로 해요. 그래서 두 팀이 그러니까 사실상 시드긴 시드지만 그냥 대진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를 두 팀이 받으면 시드 받은 팀끼리는 경기를 하지 않아요. 시드를 안 받은 팀하고만 경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경기라는 거죠. 그러면 안 받은 팀은 3경 두 경기만 해요. 두 경기 안 대진을 잡기 받은 위해서. 두 팀하고만 하는 거예요. 시드 받은 팀이 두 경기만 해요. 두 경기만 해서 8강 진출 팀을 가립니다. 네. 그리고 동률이 나오면 골득실 이런 것도 안 따졌어요. 그때는 시드 우선 승패 아니요 시드 우선도 아니고 플레이오프를 해요. 그래서 한 경기를 더 치르게 돼요.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지금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제도, 조별리그 제도를 했었고 또 재미있는 거는 8강에 올라가면 각조 1위 팀끼리 경기를 해요. 강자는 강자끼리. 강자는 강강양양. 2위 팀끼리 하고 그것도 좀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차라리 무리하게 조 1위를 하기보다 그러니까요. 조 2위가 돼서 다른 조 어. 2위하고 붙는 게 낫다는 낫겠다. 판단이 되잖아요. 이거를 실행한 팀이 소독입니다. 당시 조편성이 어떻게 됐었냐면 헝가리, 서독, 터키, 우리나라. 당시 헝가리와 서독이 시드를 받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헝가리와 터키. 죄송합니다. 헝가리와 터키가 시드를 받죠. 그래서 헝가리와 터키하고만 붙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네. 당연히 뭐 완전히 박살이 났죠. 예. 9대0 그렇게 네, 시작하네요. 헝가리 9대0. 네, 우리나라가 헝가리한테 9대0으로 졌고 터키한테 7대0으로 졌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여기서 제가 써놨네요. 당시 헝가리가 1952년 헬싱키 올림픽 금메달 팀입니다. 와우. 당시 푸스카스 상으로 유명한 푸스카스가 있었고요. 오, 푸스카스. 네, 그리고 콕시스라는 스타 장갑 플레이어도 푸스카스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부터 4년째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던 거 맞습니다. 1차전에서 자가 팩트 착. 서독 이렇게 뿌듯하지. 그래서 서독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1차전에서 터키를 4대1로 꺾습니다. 서독이. 근데 헝가리를 만나잖아요. 근데 헝가리하고 빡세게 붙어가지고 전력 소모를 다한 다음에 8강 가서 8강 가서 지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우리는 조 2위로 가자 결정을 내리고 대신 헝가리를 작살내자. 굉장히 거칠게 합니다. 이때 푸스카스가 다쳐요. 근데 그러니까 보면 스위스 월드컵 자체가 그냥 영화예요. 그러니까 서독이 작전을 짠 거죠. 굉장히 거칠게 해서 상대를 완전 진을 빼놓고 우리가 나중에 만나더라도 그때는 해볼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진급을 출전을 시켜가지고 푸스카스를 그냥 완전 새로운 전략이네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마라도나 잡듯이 잡은 겁니다. 그래서 8대3으로 완패를 합니다. 서독이.
그래서 헝가리는 조 1위가 됐지만 거친 수비에 완전히 지금 진 빠지고 진이 이제 빠지고 올라가고. 이후에 헝가리가 굉장히 험난한 그 험난한 그 길을 걷게 됩니다. 8강전이 이른바 베르네 전투라고 불리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경기인데 헝가리와 브라질의 경기예요. 어우. 당시는 브라질이 지금은 뭐 헝가리보다 한 수 있지만 당시엔 헝가리가 한 수 위였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 이날 비가 억수같이 내립니다. 경기장은 당연히 진흙탕이 됐겠죠. 브라질 당연히 거친 수비. 그리고 일단 선수비 후 역수비죠. 뭐 굉장히 거칠게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거의 주먹 다짐도 여러 번 일어나가지고 축구 안에서요? 예, 경기가 3번이나 중단될 정도로 아주 난투극이 많이 벌어졌고 비 내릴 때 먼지 나는 이때 싸웠네. 기록에 의하면 마지막 10분 동안은 대부분의 선수가 다리를 절면서 뛰었다고 해요. 진짜 죽고 싶냐? 네. 그거 뛰었네. 멀쩡한 선수가 없을 정도였고 헝가리가 4대2로 이겼습니다. 4대2로 이기고 4강에 올랐는데 아니, 결승전도 아닌데. 경기가 끝난 다음에 브라질 선수들이 헝가리 라커룸을 가서 또 한 판 붙었다는 이게 그냥 베르네 전투라고 불리는. 그럼 헝가리는 서독헌대 당하고 브라질한테 그렇죠. 당하고. 그러니까 헝가리는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음. 일단 초반에 무조건 거칠게 해야 된다라는 월드컵이 작전을 아니라 한 거죠. UFC였네요. 그냥. 그래서 이게 역대 월드컵 최악의 난투극으로 지금 불리는 베르네 전투입니다. 전투보다는 개싸움이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상처투성이가 된 헝가리 4강에서 우루과이와 만나는데 연장 혈투를 펼칩니다 또. 네. 헝가리 진짜 힘들겠다. 그래서 연장 혈투 끝에 힘겹게 이기고 결승에 올라갑니다. 반면에 조별리그에서 사실상 고의 패배를 했던 서독은 승승장구를 하죠. 8강에서 한 수 아래인 유고슬라비아를 2대0으로 가볍게 누르고 역시 준결승에서는 오스트리아를 6대1로 꺾고 결승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헝가리와 만나죠. 다시 헝가리는 이제 너덜너덜하겠다. 조별리그 때 헝가리가 아닌 거죠. 그야말로 이제 헝그리한 헝가리가 된 거죠. 선수 입장할 때 절면서 입장하는 거 아니에요? 다리 절면서. 엎혀서 찍자겠다. 근데 이제 헝가리 입장에서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던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상에서 완쾌되지 않은 푸스카스를 선발로 내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안 쓰겠습니까? 해리 케인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나온 거하고 비슷한 거죠. 해리 케인이 몸이 다 네. 낫지 않았는데도 정말 이 한 경기만 하면 되니까 그 한 방을 믿은 거죠. 근데 푸스카스는 이미 푸스카스가 아니었죠. 그래서 서독은 푸스카스보다는 다른 애들을 막습니다. 이 상황이 아까 말했던 베르네 기적 영화에 고스란히 남겨서 나와요. 그 작전 그 감독이 작전 짜는데 푸스카스 막을 필요 없어라는 얘기를 합니다. 베르네 기적 설명하시려고 이 얘기 이렇게 돌아오신 거예요.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10개월은 막지 말라고. 그렇죠. 신명호가 된 거죠. 그래서 푸스카스 말고 콕시스를 막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작전 지시하는 거 보면 그때는 사실 뭐 전술 포메이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네. 너 누구 막어, 너 누구 막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작전을 하고 우리가 조별리그에서는 졌지만 거기서는 이제 일부러 졌다는 얘기 안 나오죠 당연히. 베르네 기적에서는 조별리그에서 우리가 졌지만 이번엔 기피코. 지금은 그 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동기부여를 하고 하면서 결국 승리를 거두는데 이런 헝가리가 전반에 2골을 먼저 넣어요. 그러니까 워낙 잘하는 팀이었나 봐요 정말로. 그렇게 완전. 네, 근데 선수들이 서독은 나가떨어져 나갔네. 역시 변함없이 거칠게 이제 수비 위주로 가면서 막판에 몰아치자라는 작전으로 가죠. 그래서 그때부터 전체 군단이라는 얘기가 나왔나? 그래서 2대2로 맞선 후반 39분. 그 전 상황이 있구나. 후반에 헝가리 슈팅이 2개가 연이어 골대를 강타합니다. 골대 징크스의 탄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운까지 따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서독이 후반 39분 그 약간 주말 낮에 하는 영화 그 방송 같은 거 있잖아요. 역습 한 번에 그런데 수비수가 길게 찔러준 공 최전방에 그 11살 소년이 아는 그 선수인 거죠. 그때 란이라고 나왔나? 이름이 람인가 란인가로 나왔었는데 그 선수가 잡아서 골을 터뜨리면서 3대2? 3대2로 서독이 사상 첫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박수! 오늘 약간 그 최경사를 따라잡기보다 김경식식 따라잡는 것 같은 결자로 가야 되겠네.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은 게 베르네 기적이란 영화에 베르네 전투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네, 그게 하이라이트 아니에요? 베르네 전투는 전쟁 영화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영화구나. 그 내용이 왜 없어?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그래서 계실까 이제 이런 배경 스토리가 깔려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화는 가족 영화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빠 러시아 포로 수용소에서 돌아온 아빠가 폐허 속에서 사회에 적응하면서 가족과 화목을 이룬다는 내용인데 이 영화가 나온 배경을 보면 약간 우리로 말하면 국뽕 영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 같은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영화, 약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독일이 2차 대전 이후에 패전국이잖아요. 완전 폐허가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섰다. 약간 그런 스토리를 이제 보여주는 게 베르네 기적입니다. 제가 뭐 말씀을 지금 막 이게 박진감 넘게 하려고 했는데 영화 내용은 이게 박진감이 넘치지는 않습니다. 잔잔하면서 따뜻한 영화. 저는 이거 그 대사로 기억하고 그 뚠뚠 TV에서 영화 속 명대사 맞히기가 독일 이제 소녀는 울지 않는다? 그 대사를 맞히는 거였는데 베르네 기적이 그 제목이 뭐 땡땡도 졌는데 경기도 지겠지라는 것에서 땡땡을 전쟁. 네, 맞히는 거였어요. 근데 독일 국민들의 그 마인드가 그거였어요. 네, 전쟁도 졌는데 당연히 경기도 이것도 지겠지 이 지겠지. 멘트였는데 그 앞에서 이제 다른 영화 같은 거 소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불사조가 들어가는 게 나왔었어요. 불사조. 그래서 그때 한참 이제 그 드립으로 채팅 치시는 분들이 막 이인재 의원이 막 이제 이인재 씨가 막 거론이 되고 이 영화가 마지막에 불사조가 나오니까. 네, 불사조가 나오니까 막 이인재라고 막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베르네 기적이 나오고 전쟁도 졌는데 경기도 지겠지 제가 맞췄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댓글창에 사람들이 충청도 졌는데 경기도 지겠지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취저다. 완전 취저다. 완전 그래서 그게 왜? 취향 저격. 그래서 너무 재밌는데? 그 너무 드립 재밌어요. 때문에 완전 빵 터져서 충청도 졌는데? 제가 막 울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진행이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커뮤니티에서 충청도 졌는데 커뮤니티에서 떠돌아다녀요. 그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걸요. 눈물 날라 그래요 지금. 그들이 근데 진짜 최강이 정말 대단한데요? 역대급 드립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아이, 충청도 근데 졌는데. 경기도 지겠지 이래가지고 저는 예전에 그 베트남 원 듣다가 제일 웃겼던 게 목욕탕 흥부 때문에 완전 빵 터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여기 뚠뚠 TV에 와서 열심히 활약을 해주셨는데 그 명대사를 눈물 남기고 났어, 지금 진짜. 가셨죠, 충청도 여러분. 졌는데. 투수들의 네, 심심하시면 그것도 총선 앞두고 정말 아주 유익한 방송인데요. 저희. 네, 그것도 보세요, 여러분. 심심하시면 찾으면 나옵니다. 뚠뚠 TV. 이인제까지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이어서 치더라고요. 그런 거에도 괜찮았지만 영화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약간 취재도 많이 하고 이때까지 영화 뭐 축구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화 감독이 되면 이 스토리를 갖고 와서 영화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최경사 아닌데? 최경사 저희 관심 없는데? 네. 넘어가죠. 다음 질문 있네요. 이번. 명대사 하니까 그 이 베르네 기적에서 명대사는 제가 기억에 남는 대사는 독일 소녀는 울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그 아들을 훈육시켰잖아요. 네. 근데 아빠가 나중에 기와해. 아빠가 나중에 아들이 손을 잡아주고 다가오니까 아빠가 울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손을 잡으면서 아빠 독일 소년도 울어요.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아빠는 독일 감동적인. 아저씨지. 선배도 우시네요. 그러니까 충청도 졌는데 감명 받으셔가지고. 그러니까 기자도 울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스위스 월드컵 조사하다 보니까 스위스 월드컵이 또 하나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월드컵 한 대회 최다골. 몇 골이에요? 단지- 19골. 그러니까 19골밖에? 대회. 대회 전체. 나 이거 한 번, 이게 좀 의외한 게 아까 한 전에 번에 넣었다고. 제가 총 골은 안 나오고 한 경기 최다골. 경기당 평균 최다골. 그렇죠. 경기당. 경기당. 왜 그러냐면 이게 경기 16 때가 그러니까 저도 좀 네. 말하면서 이상했던 게 16팀 나왔는데 어떻게 최다골이 될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그 총골이 아니라 총골이 아니라 당골, 경기 당골. 경기당 평균 5.38골이 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기록이 하나 있을 것 같네요. 많이 도왔죠. 그렇죠. 뭐 한 8골씩 네. 먹었으니까 뭐. 네. 아니, 소독도 도왔네요. 8대3으로 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때는 보니까 뭐 약간 만화 같은 점수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다 이제 공은 안 잡고 사람을 잡아갖고. 그러니까 다 싸우느라 바빠서. 그러니까 공은 안 보여 그냥. 공은 또 생각보다 잘 들어갔나 보다. 지금 자가 팩트 체크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또 하나 팩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 경기 최다골, 한 경기 양팀 최다골. 합쳐 최다골 12골. 아. 그래서 7대5로 오스트리아가 승리한 경기가 있었네요. 와, 7대5 스위스와 승리도 진짜 스위스 홈팀인데 7대5로 승리를 거둔 재밌는 경기 있습니다. 골 많이 그러니까 그 터지네. 만화 같았던 그렇죠. 네. 스위스 월드컵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지금 재밌다. 녹음 시작한 지 한 40분 넘었는데 우리 질문 하나. 하나 있어요? 하나에 하나도 다 안 끝났어. 자 그리고 이분이 두 번째 세 개의 질문 주셨는데 두 번째. 아니요 이거 해야죠. 어떤 거요? 아마존. 아마존 아마존. 토트넘 소니 닷컴. 비중, 소니 비중. 답변 안 하고 있잖아요. 10%. 자 다음. 10으로 해요? 아니에요. 흥정하듯이. 농담이고. 이걸 설명드리면은 아까 그 비상 말고도 이것도 뭐 축구 팬들이 많이 좋아하는 건데 아마존의 이제 프라임 그 자회사라고 할 수 있죠. 프라임 비디오에서 제작하는 다큐멘터리예요. 스포츠 다큐멘터리. 이게 여기서 이미 이전에 많은 다큐를 만들었어요. 미식 축구 팀도 있고 메이저리그 팀도 있는데 축구 팀으로는 맨시티 2010 잠깐 맨시티가 2017-18 시즌 우승할 때 그때 승점 100점 넘을 때 그 한 시즌 네. 스토리를 그린 게 나와 있고 하나는 브라질이 2019년 코파 아메리카 우승할 때 스토리. 그 다음이 그 총 제목이 All or Nothing이에요. All or Nothing, 맨체스터 시티, All or Nothing, 브라질. 이번에는 그게 뒤에 토트넘이 붙는 거죠. 시리즈처럼 이렇게 하는구나. 네, 그렇죠. 이게 한 편당 한 40분, 50분 정도 되는데 그걸 8편. 또 신기해. 이때까지 다 우승할 것 같은 팀들을 골라서 했는데 토트넘을 이렇게 고른 것도 신기하네요. 그래서 지난달에 데일리 메일에서 토트넘의 비상 이런 거 찍었는데. 약간 바랐나? 배팅을 건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난달에 데일리 메일 보도에 따르면은 이게 총 8편으로 제작이 되는데 1편 스토리가 살짝 공개됐어요. 포체티노 감독에서 무리뉴 감독으로 그게 하루 만에 결정된 거거든요. 그 하루의 과정을 1편에서 그린대요. 이거 감독이 저도- 바뀌는 과정을. 저도 그거 듣고 신기했던 네. 게 포체티노 감독 얘기가 적어도 한 1, 2화까지는 갈 줄 알았더니 그걸 그냥 1화부터 바로 무리뉴로 체제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포체에서 무리뉴로 넘어가는 24시간이 1편에 그려지고 거기에 이제 총 8편으로 제작되는 것 중에 해리 케인과 손흥민의 부상 소식이 좀 많이 다뤄지는데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서 수술하고 돌아가서 영국에서 2주간 자가 격리하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뭐 촬영을 한 게 좀 있대요. 그런 모습도 좀 공개될 거라고 하고 제 생각에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비중이 크니까 당연히 많은 제일 또 많이 나오지 많은 않을까? 한국 팬들이 기대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훈련 이어가다 중단했던 이런 과정까지 다 나온다고 하고요. 제 생각엔 관전 포인트는 얼마나 무리뉴가 흑화되느냐. 제일 처음에는 기세등등하게 들어왔다가 점점 가서 이게 약간 멘탈을 잃어버리는 해탈해버리는 그 과정. 그게 재밌을 것 일단 같아요. 7월 말 예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저도 이거 나오면 보려고 네, 재밌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아마존이 프로도 하는군요. 자, 아마만 다음 존이 참 넓죠. 질문. 아마존이 참 높네요. 네. 자. 역시 아마존이에요. 자, 다음 질문. 예전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네. 예전에 제가 기자님들이 해외 출장 가시면 어떤 일정으로 취재하시는지 기억에 남는 국가나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알려달라고 질문을 보내서 당시에 주영민 팀장님께서 모레노 만난 썰 라떼는 마리아를 풀어주셨는데 지금이야말로 다른 썰들을 더 들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썰 좀 풀어주세요. 이것도 뭐 얘기하자면 1시간도 할 수 있죠. 사실. 다음 주에 특집으로 이걸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하성룡 기자는 어때요? 어떤 출장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때도 그때 이정찬 기자였나 하성룡 기자였나? 저도 뭐 예전 잠깐 투르크 얼마 전에 출장 갔다 왔을 때 했던 얘기도 있고요. 그 당시에 투르크 좀 특이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거기도 나름 독재라고 해야 되나? 독재죠. 하얗다고 네. 하는 게 투르크였나? 그렇죠. 차들 건물들 다 하얀 것만 하고 다니고 길거리에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훨씬 더 많아서 길거리가 정말 깨끗하고 그 공무원들을 다 청소라든가 뭐 관리하는 사람들로 해서 진짜 길거리 한 200m 갈 때마다 한 명씩 공무원들이 서 있고요.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일자리 창출. 네. 그렇죠. 관중은 A 매치인데 무료 입장. 맞아. 그 얘기 했던 거 네, 같아요. 그 얘기를 다 축덕해서 해서 뭐 그 얘기 투르크 얘기가 좀 기억이 남는데 딴 가지 하나를 더 찾아보면은 2011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이제 제가 신문사에 있을 텐데 요르단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2012년 런던 올림픽 축구 예선이었어요. 당시에는 2차 예선 이렇게 있었어요. 2차 예선을 우리나라가 요르단과 1, 2차전을 홈앤어웨이로 벌여서 승리해서 3차 예선을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1차전을 국내에서 승리를 하고 바로 요르단으로 떠나서 2차전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건 뭐 축구적인 얘기 하나 외적인 얘기 하나인데 축구적인 걸로 보면은 당시에 우리가 1대1로 비겼는데 현장에 기자들이 한국 기자가 4명인가 갔거든요. 네. 중계되다가 골 나오는 장면에서 중계가 멈췄어요. 어머, 하필? 하필. 그 어디 중계? 위성 사정으로 중계가 멈췄어요. 어? 그래서 그거를
골 장면을 제가 이게 1대1이었는데 실점 장면에서 멈췄는지 우리나라 홍철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던 장면에서 멈췄는지 기억이 정확하진 않는데 네. 멈춰서 그 골을 눈으로 본 사람 한국 기자 4명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야, 한국에서 막 연락이 왔어. 골 어떻게 넣는 거야? 골 어떻게 넣는 거야? 그래서 안 가르쳐 주지. 알려줘. 당시에 그래서 종이에다가 골 장면을 그때 그려서? 신문에는 그래픽으로 그런 식으로 골 장면이라고 그쵸. 많이 네. 나가요. 누가 크로스 올리고 몇 분에 골 넣었다 이런 그래픽으로 나오거든요. 그거를 손으로 그려다가 사진 찍어다가 이거 한국으로 급하게 막 보내고 신문 마감해야 되니까 그런 그랬던 기억이 있었어요. 당시에. 투르크메니스탄이 코로나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네.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 제목이 확진자 0명 투르크메니스탄 코로나19 입에 올리면 구속. 그렇죠. 네. 지금 영명이라는 나라들이 거의 다 이제. 근데 재밌는 게 코로나가 이란 바로 붙어 있거든요. 코로나가요? 예. 코로나가 이란이 코로나 붙어 있긴 하죠. 44,000명 코로나, 붙어 있습니다. 예, 예. 44,000 붙어 있는데 투르크메니스탄이 바로 옆 나라인데 한 명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기가 산 아. 넘어가자마자 바로 투르크에서 산 넘어가면 이란이에요. 이란이에요? 네. 이란에 붙어 있냐 코로나는. 그러네. 산을 못 넘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르단 기억 하나 더 남는 게 하나 마지막 털고 가자면은 당시에 요르단 축구협회장이 요르단 왕자였어요. 국왕의 동생. 오. 그래서 한국 기자들이 요르단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진 않는 나라잖아요. 네. 요르단에서 한국 기자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 자기 사무실로. 막 금 번쩍번쩍하죠. 갔는데 기억 남는 거는 당시 알리 왕자였거든요. 알리 왕자 겸 요르단 축구협회장이었는데 초콜릿으로 다과를 내왔는데 그냥 맛있더라고요. 먹고 나서 나가서 설명 들으니까 저게 하나에 몇만 원짜리라고. 오. 초콜릿 요르단이라 그랬죠. 예. 요르단. 주로 그쪽을 많이 가시네. 요르단, 중앙아시아, 중동. 중앙아시아 중동. 예. 그래서 저는 뭐 출장 간 에피소드 이야기들 말하면 뭐 한두 끝도 없지만 또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하면 가서 놀았다 그러니까 또 재밌는 얘기 왜 누구 초콜릿 먹고도 좀 초콜릿 먹고 다른 기자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거를 좀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3년 연속 출장 갔습니다. 3년 연속. 네. 일단 남아공 월드컵이 들어갔을 거 네. 같고. 남아공 월드컵을 전후해서 조추첨, 그다음에 본선 경기, 그 다음에 더반에서 평창 결정될 때. 평창 이거 했던 거 평창.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그 3년 연속 갔습니다. 근데 제가 에미리트 항공을 타고 갔는데 일단 두바이까지 10시간, 두바이에서 요하네스버그까지 10시간 이렇게 가거든요. 하루를 날려먹어야 그 돼. 조추첨은 또 케이프타운이었기 때문에 요하네스버그에서 또 케이프타운으로 갈아타고 해서 마일리지가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별로 마일리지에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라서 안 하셨어요? 안 했죠. 에미리트 항공이고 해서 그래서 그 나중에 안 건데 거기를 한번 갔다 오면 제주도 항공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한 번 갔다 네. 오면. 예. 그거를 모르고 저는 그냥 날려버렸다는 헐. 썰. 당시에 이제 남아공이 뭐 좀 안전 치안이 불안한 나라로 좀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가서 뭐 뭉쳐 다녀야 된다. 그 다음에 도심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도심에 들어가면 소매치기 당해요? 그러니까 소매치기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별의별 그 일화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면 뒤에서 받는데요. 봐서 누구야 하고 내리면 총? 차 뺏기고 다 뺏긴다는 얘기도 있었고, 무섭다. 뭐 시내에 가서 밤 8시 이후에는 신호를 지키지 마라. 쓰면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빌딩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빌딩이 안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빈 빌딩이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하도 거기가 범죄가 많아서 이게 뭐 제가 좀 나라를 폄하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저는 들은 얘기만 네. 그대로. 근데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어. 축구협회에서 기자들 불러다가 그런 안전교육을 시켰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교육은 음. 받지 않았는데 가서 이제 가이드라든가 뭐 이제 그런 사람들 인터넷 뒤져보고 그런 경험담들. 그건 무섭다. 그래서 되게 무서워서 당시 실제로 그런 그 도난 사건, 그런 강도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당하셨던 거예요. 예, 저는 안 당했는데. 주위 같이 간 예, 사람. 저희 SBS 그 아나운서 같이 갔었던 것 같은데 그 월드컵 때 아나운서 탄 그 버스, 네. 그러니까 미니버스죠. 미니버스인데 카메라 잃어버리고 오. 그때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기자들 사이에서도 남아공 월드컵 앞두고 되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았었어요. 그때 뭐 개최지 발표 내고도 그런 얘기 좀 아프리카 처음에 열리는 또 월드컵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월드컵 본선 때는 저희가 이제 한국하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새벽 1시? 밤 11시 이후에 웬만한 거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아침 방송을 했으니까 되게 늦게 끝났었고 그래서 그 따로따로 집에 가면 위험하니까 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다려요. 다 마지막 방송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차가 봉고차가 한 3번 정도 움직이거든요. 그 시간을 정해서. 그러니까 그때 시간이 돼야지 다 모여서 버스가 떠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었고 숙소도 이제 좀 안전한 곳을 잡아야 되니까 그냥 호텔 이런 데는 좀 위험하다고 그때 그래서 호텔이 위험해요? 위험하다는 말도 있었어요. 뭐 설마 그렇게까지 위험하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호텔에서 또 지냈어요. 그 더반 그 총회 IOC 총회 할 때는 이제 호텔에서 지냈었고 그때는 더반이 이제 흑인이 가장 많대요. 그 남아공에서. 그래서 범죄율도 높고 그렇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더반에서는 오히려 그 남아공 월드컵 때보다 더반이 이제 그 치안이 좀 덜 신경 쓸 거 아니에요. 한 도시에서만 하니까. 그랬는데 뭐 저는 별로 그렇게 치안에 대한 그러니까 2번을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지고 밤에도 이제 바닷가로 나가게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마지막 취재가 됐어. 그래서 약간 좀 느슨해졌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을 했다가 다 사람 사는 곳인데 뭐라는 생각으로 다녔는데 뭐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의 출장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만 하고 또 재밌었던 얘기도 있긴 해요. 저 호주 가서 낚시하러 다니고 뭐. 뭐 좋은 시절은 다 누구에게나 네, 있는 거니까요. 네. 일할 땐 일하고 지금은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출장 가면. 네. 그런 자, 3번째 질문이요. 네, 손흥민 선수 병역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는 일반적으로 논산에서 4주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는데 손흥민 선수는 제주도에서 그것도 해병대로 입소하는 배경은 언론에서 나오는 대로 단순히 3주로 훈련 기간이 짧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정 지역에서 맑은 공기 마시려고 하는 건 아닐지 호호호 하셨네요. 늘 간단히 물어봐야지 하면서도 말을 적다 보면 또 길어지네요. 한편으론 죄송하고 다른 한편으론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막판인 시점에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코로나 부셔. 이걸 다시 한번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길게 써주셔가지고 네. 요즘에 뭐 거리도 없는데 지금 질문으로 지금 1시간 넘게 하고 1시간째 하고 있군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분량 채워주시면 질문 언제든지 많이 주시고요. 뭐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네. 저희가 뭐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잖아요. 코로나 부셔. 네. 우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좀 뭐 어디 알아보셨나요? 네, 일단 뭐 3주로 다른 훈련소에 비해서 1주 정도 짧다라는 게 뭐 큰 이유가 되겠죠. 뭐 짧을수록 좋으니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손흥민 선수의 일정을 한번 따져봤어요. 그 3월 30일인가 말 정도에 귀국을 했죠. 네. 그리고 2주 자가격리를 들어갑니다. 그럼 자가격리가 4월 10일에 풀리고 4월 20일 입소를 하게 되면은 5월 8일 날 퇴소를 합니다. 그 주말 빼고 하니까요. 월요일 날 들어가서 금요일 날 퇴소를 합니다. 이런 일정을 따져봤을 때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정도에 영국으로 출국을 할 거예요. 그리고 팀에 합류해서 시즌 재개되면은 뭐 하겠죠. 그런 일정을 미리 생각을 하고 맞춰본 것 같아요.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일정 선택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육군 뭐 4주짜리 육군이든 뭐 3주짜리 해병대든 여러 가지 이렇게 후보를 두고 내 일정에 맞는 걸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끝? 네, 끝. 네. 아유 깔끔하다. 길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더하면 눈빛이 좀 그렇더라고요. 아닙니다. 저 질문에 충실히 답변해야 돼요. 아니 지금. 제가 앞에 보고 있는 줄 알았죠. 옆에 시계 보시는 거 다 봤어. 알겠습니다. 질문을 상당히 오랫동안 저희가 이제 다뤄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까 봐요. 네. 저희가 사실 뭐 축구 이야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소소한 이야기만 있고 해서 하성룡 기자하고도 우리 다음 주 뭘 해야 되냐, 뭘 하지? 이건 너무 약한데 막 이런 이랬는데 얘기하고 오늘 있었는데 굉장히 즐겁게 영화를 팍 뭐. 던져주시니까 그냥 앙 물어가지고 거의 비상을 몇 번이나 했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흥미진진했다. 3번 답변도 하성룡 기자가 좀 길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아주 네. 짧게. 하나 더 할까요? 딴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과연 훈련소 숨길 게 가서 있나요? 예. 훈련소 가서 훈련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많더라고요. 네, 할 때문에. 맞아요. 이게
제 생각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게 손흥민 선수의 원래 리그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복귀할 시기입니다. 이 당시가. 아, 네. 훈련소 들어갈 시기가 4월 20일 뭐 이후 말 그렇죠. 정도가 네. 원래 들어가면은 그 팔 골절됐을 때 2개월 정도가 이제 팔 잘 붙는 제대로 붙어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지금 딱 2월 16일인가 골절돼서 수술하고 2개월 딱 지난 시점이에요. 경기 뛸 정도 네 이제 훈련소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죠. 네. 근데 진짜 같이 들어가는 동기들 아, 개탄 평생 거죠. 거리죠. 두고두고 말할 수 있겠네요. 개탄 라떼는 거죠. 말이야 네. 말하면서. 아 이게 저는 비공개에 입소돼서 좀 아쉬워요. 그 머리 싹 밀고 이 충성아이가 하고 있는 그 자세를 근데 보면 만약 공개했으면 좋을 정말 텐데. 네. 감염 예방에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는 사진은 거죠. 올라오겠죠? 몇 장? 아니, 소속사에서 협조 요청을 했어요. 소속사에서는 취재 코로나 때문에. 네, 일단 음. 하고 국제적으로도 외국에서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외국에서 그럼 뭐 본인이 손흥민 셀카 군대 간다 한다고 해서 제목이 손흥민 가스실 들어간다예요. 한국 외국에서 보면 얼마나 화생방. 신기하겠어요. 화생방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훈련을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한국 군인들 훈련받는 사진들 막 붙여놓고 더 써니였나? 더 써니였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조금 약간 옐로우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좀 관심 많네.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서 관심 많아요. 그리고 행군한다 이런 얘기도 손흥민 상명 하복한다 이런 거. 손흥민이 팬들한테 그 오지 말아달라 자기 입소할 때 이런 걸 뭐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런 기사도 영국에서 나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뭐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본론으로 제가 본론으로 한 시간 본론으로 사실 준비했던 게 그 이적 관련 이야기들입니다. 저희 본론이 없는 방송 아니었나요? 근데 이제 시간상 주합회가 좀 늦게 오고 해서 저희가 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시간상 다음 주에 저희가 요즘 할 것도 없는데 이적 소문 이런 것들을 다 네. 해외 이적설 사실 이제 뭐 여름 이적에 대한 이야기들도 뭐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잖아요. 축구 이야기 없는 거는. 그러니까 올 시즌 하면 이적 어떻게 되느냐, 뭐 어떤 구단이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기사들을 다 모아서 다음 주에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우리 얘기하려던 벨라루스. 아, 네. 벨라루스. 네, 아니, 지금 다음 주 넘기시는 게 다음 주도 주제 없을까봐 넘기신 거죠.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네. 주제 없을까봐가 아니라 질문 없을까봐. 맞아. 질문 보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네. 그 별로 일정이 바쁘지 않으신 분을 한번 초청했는데 한가하신 분. 네, 프로축구연맹 K리그의 홍보팀장 오. 이종권 팀장님을 모셔서 오. 거기는 K리그의 실장님 진행 아니야, 팀장님. 네, 팀장입니다. 실장. 거기 팀장님이세요? 실장 있나요? 실장 직책이 실장은 없죠. 없죠. 네. 축구협회가 있고. 협회는 실장이 있고 네. 연맹은 실장이 네. 없고. 홍보팀장이 얼마 전에 되셨어요. 그 변호사시고 오. 홍보팀장이 되려면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하튼 지금 K리그 준비 상황 아마 다음 주쯤 되면은 대충 윤곽이 오. 어느 정도는 네.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종권 팀장 모실 테니까 관련된 질문들 뭐 또 K리그 꿈꾸는 분들 많으시니까. 그럼요. 그렇죠. 연맹- 로스쿨 들어가라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네. 변호사 나도 돼야 꿈꿔야 되니까. 되겠다 지금. 뭐 연맹과 잔단 관련해서 얘기인가요, 궁금한 지금? 것들 아니면 뭐 입사 관련부터 네. 뭐 축구 얘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은 다음 주에 메일은 어디로 보내드려야 되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fb@sbs.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걸 안 했었네요. 그러니까요. fb 그리고 앞에 우리가 뭐 얘기한다고 했던 벨라루스 이야기 잠깐 네. 해볼까요? 벨라루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3,000명인데 사망자도 100명을 넘었죠 아마.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그 보건부 장관이 우리는 아직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상황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그러니까 유럽에서 축구하는 유일한 나라잖아요. 정말 네. 특이한 나라야. 그러니까 중계권이 잘 팔려요. 오. 11개국에 일단 판매했다는 얘기죠. 중계권이 막 팔리고 타지키스탄도 중계권이 팔려요 지금. 야. 이게 해외에서 하도 축구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볼 게 네. 없으니까 볼게 이런 없으니까. 리그에 이제 중계권을 사는 거예요. 근데 골이 멋있어요. 타지키스탄 진짜 어. 멋있게 들어가더라고. 아니 벨라루스도 골이 아주 멋있어요. 그 아까 저기 시저스킥도 나오고 코너킥 골도 나오고 그러니까 오. 1년 골이요? 코너킥 바로 들어가는 골 거. 나왔어. 진짜요? 네.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이거 거의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이거 보여주려고. 또 하나 화제가 됐던 게 이제 그만큼 해외에서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벨라루스에 들어올 수 없는 벨라루스 와서 경기를 볼 수 없는 해외 팬들한테 네. 표를 팔기 시작했어요. 장사 버추얼 잘한다. 티켓이라고 가상 티켓을 팔아서 그게
5배가 비싸던가요? 네. 5배, 네, 5배. 5배가 비쌉니다. 6,000원 정도 하는데 3만 원 3만 원 정도에 정도로. 판매를 했는데 처음에 이게 30장 정도 팔려가지고 그분들 그걸 구매를 하면 얼굴을 그분들의 얼굴을 딱- 마네킹에 붙여서 근데 저도 진짜 한번 사볼까 그랬어요. 이게 제가 한번 사면은 그 얼굴이 전 세계로 퍼지는 거니까. 그렇지. 아, 괜찮아. 네. 하나 사봐요. 그리고 한번 제가 이걸로 아이템 만들면서 잠깐 한번 고민하게 되더라고. 사봤습니다. 이런. 그리고 음. 지난 뉘앙스로. 경기에서는 그 생일 파티까지 해줬어요. 그 가상 티켓을 산 아, 분한테 그 얼굴 옆 마네킹 옆에 가서 치어리더 2명이 가서 해피 버스데이 투유를 어머, 어머, 불러주는. 어머. 별난 짓 다 한다 진짜. 그러니까 그 영상 구단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은 치어리더들이 하프 타임에 그라운드 위에서 공연을 하고 와요. 올라오더니 관중석으로 그 중에 2명이 올라가서 그 사진 옆에서 이 플래카드 같은 거 생일 축하한다 이런 거 들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거 노래를 불러줘요. 마스코트랑. 아, 선수들은 좋아할까? 선수들도 근데 이제 일평생 못 받아버릴 이런 관심들의 세간의 그렇죠. 관심들을 다 받고 선수- 있으니까. 걸리지만 않으면 열심히 해야 되겠다. 걸리지만 않으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죠. 음. 처음에는 무섭다. 네. 이 구단이 디나모 브레스트란 그룹이래. 구단이에요. 네. 근데 갈수록 발전하는 게 처음에는 그냥 가상 관중만 그렇게 했었잖아요. 두 번 이제 이 경기를 첫 번째 경기 때는 30몇 명이 그거를 샀어요. 네. 두 번째 경기는 50몇 명이 샀어요. 이 소문 난 거죠. 만난 집. 창조 경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때 이벤트가 하나 업그레이드된 게 이제 생일 파티 그런 이벤트를 해줬고 한 가지는 또 VIP석을 만들었어요. VIP석은 따로 판매한 건 아닌데 이 팀 소속으로 유럽으로 다른 유럽 리그 진출한 과거 이제 레전드나 이런 선수들의 얼굴을 앉혀서 마네킹에 붙여놓은 거죠. 그 선수 얼굴들을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을 붙여놓고 그 당시 기자석이 또 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기자 얼굴까지 이렇게 해놓고 그런 식으로 갈수록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가상 티켓을 산다고 그 마네킹만 해주는 건 아니고 이게 사면은 뭐 굿즈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실제 입장권 티켓도 배송을 해준다 그러고 그리고 뭐 매치데이 매거진이라고 하죠. 그런 잡지 같은 것도 주긴 주나 봐요. 그래서 이게 뭐 아예 뭐 아, 네. 어처구니 없는 지불은 아니다. 아니 정말- 뽕 작가가 실제로 구매해서 그 맞아, 과정을 가져와요. 스포츠 먹으로 만들면 그러니까 재밌겠네요. 재밌겠다. 한번 사보려고. 그리고 해봤습니다. 근데 배송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얼굴만 나가도 근데 성공이죠 거기에. 다들 축구에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그러니까요. 안타깝다. 보니까 구단에서 영상을 찍는데 한 명 한 명씩 얼굴 다 비춰줘요. 진짜. 구단 재밌는 유튜브 영상에서. 맞아. 그리고 내 얼굴이 언제 벨라루스에 나가겠어. 입금했는데. 맞아 그렇지. 입금했는데 내 얼굴 나오는지 봐야 물건이 될 거 나와야지. 아니에요. 그렇지. 뽕 작가 한번 가자. 빨리 사봐요. 사봐야 되겠다. 그래서 얼굴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마네킹을 그러니까 한 칸씩 띄어서 앉혀요. 아, 이게 교대로 이렇게 딱 엇갈리게. 주민을 한 번씩 엇갈리게. 해보려고. 그분들도 다 사회적 거리. 사회적 거리 두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네킹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데 일반 관중들은 그냥 사회적 거리. 마스크도 안 하고 어깨동무하고. 어깨 동무하고 보고 그래요. 억울한 마네킹이 되든가. 슬픈 마네킹. 대단한 그런 얘기를 나라다. 해봤고요. 그리고 뭐 아까 이탈리아가 리그 재개 움직임을 보인다고 했는데 안될 것 같은데. 일단 계획은 5월 초에 리그 전 선수를 코로나19 테스트를 하려고 한답니다. 해서 모든 선수가 음성이 나오면 일정을 짜 보겠다라는 건데 무관중으로라도 강행을 하겠다. 근데 이미 걸렸던 사람도 있지 않았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완치가 돼야. 완치가 돼야죠. 완치됐죠. 지금 거의 다 완치됐죠. 네, 완치는 아, 네. 됐죠. 꽤 됐죠. 걸린 지가. 근데 그 이후로는 뭐 따로 걸렸다는 소식은 없으니까 또 이탈리아가 지금 조금씩 감소세거든요. 감소세라고 해봐야 하루에 한 2,000명 수준 나오는 거. 한 6,000명 나오다가 2,000명 나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많긴 한데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5월 초쯤 되면은 괜찮은 그 정도면은 이제 갈만하다. 관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희망을 가지는 거죠. 5월 초. 지금 문제는 영국이에요. 영국은 오히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은 거. 영국이 이탈리아 넘어설 거라고 뭘까요? 그런 전망도 많이 나오고. 지금 이제 존슨 총리가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완전 헛다리 짚으면서 자기가 걸려버렸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 뭐 중환자실 갔다 나오긴 했는데 퇴원했죠. 네. 어제. 예. 초반 대처가 완전 아니해서 쉽지 않을 거. 이런 가운데서도 프리미어리그는 지금 6월 재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건데 네. 뭐 그런 가운데서도 어제 그 EFL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바로 아래 2, 3, 4부 리그. 2, 3, 4부 리그 2, 3, 4부 리그는 5월 말까지 훈련 중지 기간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되면 6월 재개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프리미어리그는만 살리고 모자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2, 3, 4부 리그는 훈련 중단 기간을 5월 16일까지 훈련 금지
그리고 선수들 출국도 금지. 외국 선수들만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영국 선수는 영국 밖을 나갈 수 없다라고 한 거죠. 또 이런 가운데 우리 무리뉴 감독 외출 자제 권고를 무시하고 밖에서 이제 은돈벨레, 다빈손 산체스, 라이언 세세뇽을 데리고 훈련을 했다가 또 구설수에 올랐죠. 그리고 바로 다음날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는 빨리 해야죠. 네. 이런 가운데 이런 가운데 우리의 호날두는 또 이동 제한 네. 조치를 무시하고 무시하고 황제 훈련 논란이 또 그쵸. 있잖아요. 골키퍼 세워놓고 음. 연습하시고. 네, 마데 고향 그 포르투갈 마데이라가 이제 호날두의 고향인데 보니까 포르투갈하고 꽤 떨어져 있더라고요. 섬인가요 거기가? 네, 섬인데 거의 우리나라에서 울릉도 정도 비율을 더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꽤 들어가야 되네요. 예, 포르투갈 밑이 아프리카잖아요. 네. 아프리카가 중간 정도 지점.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속해도 뭐 이상하지 정도의 않을 거리가. 정도의 거리. 굉장히 떨어져 있는 데인데 그 휴양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호날두가 또 태어난 곳이라서 더 유명해진. 여기에 CR7이라는 호날두 호텔도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뭐 아주 SNS 활발하잖아요, 호날두. 관종이야. 머리 깎고 뭐 집 앞에서 달리고 그 머리 좀 꼴불견이 좀 잘라버리고 싶어. 사과머리 같은 거 꽁지머리 아시죠 이거? 백정머리. 네. 어쨌든 뭐 CD 나시오날이라는 프로팀, 그 현지 프로팀에서 그 경기장에서 홈구장에서 선수들 골키퍼 놓고 훈련을 했는데 호날두는 여기서 사실상 왕이에요. 이 마데이라가 그러니까 마데이라가 보니까 우리가 제주도 가니까 제주 지방자치도라고 하잖아요. 제주 지방자치도의 모델이 된 곳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자치권이 보장된 곳이에요. 그래서 그 현지 보건 장관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저는 그 헬스 세큐리터리인데 리저널이 붙어서 리저널. 약간 붙어서 지방 지역 세크리터리는 장관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보건장관이라는 게 있나 했는데 그래서 알고 보니까 자치권이 있어서 그 이제 그 보건장관이 나와서 호날두는 뭐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렇죠. 거기 동네도 뭐 거의 호날두로 많이 또 이런 관광 그렇죠. 산업을 키우려고 동상만한 하고 서너 있기 때문에 개 있다는 것 진짜, 같으니까. 호날두 생각만 만들어도 그러니까 이 지역의 경제 쪽을 좀 많이 그러니까 그렇죠. 호날두가 많이 뭐 호텔도 운영하고 하고 하면은 지역에 끼친 영향이 주주 상당하겠네요. 같은. 그리고 여기에 자기 집이 있어요. 자기 집이 별장. 원래 집도 있고 지금은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휴양 그 별장을 임대해서 쓰고 있답니다. 지금 좋은 데를. 아니 그러니까 거기 가기 전에 그 집을 임대하기 전에 자기 집도 거기가 별장이에요. 그 7층짜리 집이에요. 맞아요, 거기서 맞아요. 살다가 최근에 그 어촌 마을로 다시 임대해서 맞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별장이 임대료가 일주일 임대료가 우리 돈 530만 원. 응? 좋은데. 일주일 임대료. 일주일이면 530만 원이면 안 비싸네. 7층. 다른 그 7층은 별장이고 집이. 검소한데? 호날두 치고는 검소하네요. 돈 많이 쓴다고 여기 그 붙여놓은 것 같은데. 뭐 저희 2개월인가 3개월 4개월치 월급 안 받는 게 120억인데요. 어찌 됐든 뭐 호날두는 뭐 이래저래 이런 와중에 무리뉴 이런 감독이 와중에. 또 이어가면은 이 와중에 이 와중에 그런데. 액센트가 아까 무리뉴 감독이 그 공원에서 훈련해서 문제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며칠 뒤에 재밌는 일이 있었던 게 델리 알리도 문제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네. 뭐 여자친구 네. 파티 사회적 거리두기 와중에 파티하고 뭐 그런 가운데 델리 알리가 혼자 하는 생일 파티 사진을 올렸어요. SNS에. 혼자 바베큐 굽고 혼자 왜 놀이하고 이렇게 SNS를 해? 그거를 근데 여자 사진도 같이 붙어 있던데 거기 보니까 와이프인가? 델랄리 결혼 안 와이프는 했지 없는데? 않았나요? 아 그래요? 없을 거예요. 여자친구 없던 와이프 제가 만들 수 데일리 있어요. 메일인가 더 써니까 제목만 살짝 봤어요. 제목만 살짝 봤는데 델리 알리가 이제 혼자서 그러고 있고 또 한쪽에 약간 수영복 입은 여자 사진이 같이 있어서 기사는 안 읽어봤는데 제목만 대충 보고 말았는데 뭔가 뭐지? 재밌는 게 알리가 그렇게 했는데 알리 이웃 집에 무리뉴 감독이 산대요. 지나가다가 알리가 혼자 생일 파티하는 걸 무리뉴 감독이 본 거야. 그래서 무리뉴 감독이 개인으로 또 사진 찍어서 딴 데 같으면 가가지고 축하할만 한데 멀리서 축하한다고 인사를 했더라고요. 각성을 한 거죠. 둘 다. 정신 차렸네요. 티 내기는. 아유, 자 아무튼 오늘도 참 잘 짰네요. 어려운 상황에서 네. 저희가 뭐 일단 이재현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분량을 쭉쭉 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뿌듯해. 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K리그 이종건 홍보팀장 모실 테니까
질문 많이 해주시고 다음 주에도 저희가 좀 더 알차게 쭉쭉 네. 뽑아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 홍보팀장 모셨는데 질문 한두 개면은 조금 그러겠죠. 많이 보내주세요. 10개씩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